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오년 신묘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그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고요. 그 다음으로 월령이 중요한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을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음금이라고 하고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경우 각종 주얼리 같은 것들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금은 보화 같은 개념의 신금이라고 봤을 때, 자, 어저께 공부했던 것 양금도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었고요.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강철이라든가 무쇠, 원철 같은 개념.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철이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워서 그냥은 쓸 수 없겠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봤을 때,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련을 마친 금이다. 예를 들면 원철을 갖다가 잘 가공을 해서 순금을 뽑아서 그 순금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신금은 다시 불로 달구어서 다시 다른 걸로 만들 필요가 없겠고, 그 기물 자체를 잘 보존하고 보관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신금은 화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신금일간은 사시사철 상관인 임수로서 신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세척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토가 많아진 다라고 하는 뜻은, 토는 신금을 오금시키죠. 더럽히게 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매금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간 신금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토로서 생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하면 인성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간 신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로서 생해주게 되면 약한 신금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은 뭐다? 그렇죠.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은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주는 경우에는 신금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로서 신금을 이렇게 세척해줘야 되는데, 기토 임수가 같이 있으면 기토도 탁해질 수가 있겠죠. 기토 탁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 그렇죠.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월지 보게 되면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을 봤으면 뭘 찾아본다? 격국이 어떻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금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대음의 관계, 일간인 신금이 월지있는 묘목을 극하는 관계, 편제격이 될 수 있다. 단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왕한 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태지가 되죠. 인월이 절지가 되고 이 묘월은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아무리 금국목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 신약제왕 또는 죄다 신약한 사주국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신금을 인성 또는 비경급제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쩐지 보게 되면 7살 5화를 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살이 왕해지는 것이죠. 제살이 제다 신약에다가 살이 있으면은 이제 제살도 같이 왕해지는 것이다라는 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약한 신금이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마치 작용은 뭐와 같다? 저거는 마치 칠살과 같다. 이거를 병우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통으로 이건 전체를 그냥 칠살화 보면 됩니다. 이거 정관 편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나쁜 놈, 칠살도 나쁜 놈이기 때문에 굳이 신약한데 제살태양한데 굳이 이거를 정편관을 나눠서 관사론잡을 논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병화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왕한 화의
화의 기운이 신금을 바로 직극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일제에서 축토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신유가 있으면 묘중이 돼서 안 좋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이 뿌리를 두는 것도 것이 아무래도 좋긴 하겠지만 축토는 저거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 축의 통근도 가능하고 토생금도 생조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매금 오금이 돼서 막 신금이 완전히 이상이 됐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신약한 것이고요. 축중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숙이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좋아하는 수는 어떤 수?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3주를 요약해 보면, 자,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는데, 묘월은 목유왕하고 일간, 금은 약하기 때문에 제다 신약도는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 오의 뿌리를 둔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다 신약을 넘어서 제살 태왕으로 본다. 이 경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관사론잡으로 구분하지 않다. 그리고 관사론잡이 아니에요. 관사론잡이 되려면 정화도 같이 투출되어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 관사론잡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되더라도 관사론잡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신금이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관유살이라고 해서 관사론잡은 되지 않는다. 단 이렇게 되게 되면 정화가 신금을 극해버리니까 오의 뿌리를 둔 정화 투출돼서 신금을 극해버리니까 정화가 정관에 투출되는 것은 좋을 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살 태양인데 신금이 병화를 계속 묶어놓고 있고 다행스럽게 그나마 축토가 있어서 신금이 통근도 되고 생조를 받는다. 이게 만약에 미토였다. 그러면 진짜 일간 신금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다. 이렇게 그래도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무자시가 되는데 자수를 얻어서 뭐 조금 윤택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오축의 뿌리를 둔 자축합도 되겠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보다 매금이 돼서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축토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다시 축토의 기토도 이거 습토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두 축토에 뿌리를 두면서 기토의 생을 받습니다. 단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 일간이 모가 되는 것을 오금이 되는 것은 방어할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제 경금이 이제 비견인 비견겁자가 다 투출되어 있는데 얘는 어차피 얘하고 묶여 있으니까 상관없겠고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기 때문에 목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단 수기가 부족한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금도 그냥 목을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이 있고요. 사주가 너무 축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자, 축토는 아까 신금이 통근된다 그랬죠. 근데 진토는 생은 할 수 있어요. 토생금. 하지만 신금이 진의 통근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생을 받을 뿐이고 임수가 진축에 뿌리를 두고 신금을 도세주고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좀 일간이 좀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기축시는 신금이 더럽혀진 걸 오금된 것을 임수가 없기 때문에 세진이 안 된다고 하면 임진시는 그래도 세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축 회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사축 회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또 병화가 여기 또 통근될 수가 있겠고 임수가 아닌 개수이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주가 조열해진다면 이제 화운으로 가서 조열해진다고 하면 조후의 개념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갑오시는 이거는 목이 너무 왕해져 있고요. 오화가 있어서 병화도 난리가 아니고 간목이 또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묶여 있다고 해서 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안 할 뿐이고 그래도 병화가 생을 받으면 뜨거워질 것이고 그래도 그건 안 하더라도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금은 그 열기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을미시는 이건 그나마 축미 충이 되면은 축 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점. 병신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병화에 병화가 있어서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신금 일간이 여기 시지에 신금에 뿌리를 두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이게 합이 좀 두 개가 있어서 요거는 좀 탁한 기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중에서 나를 잡는다면 신시 또는 아까 말했던 축시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하는 것도 그다음에 임진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시는 임진병신으로 이렇게 보고 기축은 그냥 단지 생을 받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화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유축 회금이 돼서 일간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오에 불이를 둔 칠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이 신금 정도는 소용 녹여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 이건 묘유축이 아니고 유축의 합을 하는 거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는 아까 무자시도 그런데 이건 무술시는 완전히 이건 토다 매금 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기해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해시 같은 경우는 축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돼서 신금이 생하죠. 단 뭐가 문제?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지에서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를 그래도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토가 신금을 생하는 것은 역시나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조금 단점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